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8번째 시민경찰 TV 방송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챙김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한면화 교수님과 함께 최근 청소년 범죄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와 상담 치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민경찰 TV에서 우리 강원도 화천군 또 사내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음챙김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한면화 교수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적 문제와 또 상담 치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저하고 대담을 이제 하실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하시는 일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상담 심리학 박사이시며 현재 칼빈대학교 대학원 교수, 또 마음챙김 심리상담센터 센터장, 또 해밀평생교육원 교수,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 활동가로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같이 앉으십니다. 네, 교수님, 우리 시민경찰 TV에 이제 처음 출연하셨잖아요. 네. 우리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 보시고 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네.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상담센터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풍경들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좀 힐링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펜션 안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 이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있는 우리 이제 상담센터를 네. 오픈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산속에다가 네. 상담센터를 오픈하게 됐는지. 오시면서 느끼신 네, 그대로입니다.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보통 힐링이라든가 상담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바로 그런 자연을 활용해서 지치고 힘든 내담자들의 마음을 힐링시켜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PD님하고 같이 오면서도 네. 야, 여기 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마음이 네. 평온해지고 또 이렇게 힐링하는 기분을 느낀다고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 정말 좀 먼 길이었지만 잘 올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곳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원도 이제 화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담을 받기 위해서 내담자들은 어떻게 이곳을 방문하시나요? 그러니까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전화 상담으로도 오고요. 또 이제 여기가 지역 사회이다 보니까 연계가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지역민들을 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청소년 아이들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아이들, 아동 청소년 아이들은 바우처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우처에서 이쪽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해서 하고 이제 또 하나는 바우처 개념은 아동 청소년을 담당을 하고 노인이나 또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이런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네.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네,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제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은 네. 이제 오늘은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이 이제 주제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이 펜션이 이렇게 동이 쭉 있는데 혹시 이렇게 주말 같은 경우 네. 여기에 이제 펜션에 이렇게 놀러 오신다든지 하신 분들 가족 단위로 네. 그러면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상담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네.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우선 이제 제 사이트에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다 그러면 이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데 이제 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가족끼리 이제 여기 이제 숙박을 하시면서 네. 또 상담도 진행하네요.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담센터가 이렇게 펜션이 또 이렇게 갖춰져 있고 하는 곳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가족 단위로 부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상담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미리 사전에 이렇게 숙소 이렇게 펜션을 예약할 때 네. 말씀하시면 진행이 가능하네요. 네, 네. 아유 정말 우리 저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는 대학에 또 강의도 하시고 네. 또 이렇게 상담센터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청소년들 내담자 중에는 청소년들이 그 어떤 범죄에 연루돼서 아까 이제 뭐 바우처라든지 다른 또 지역 관계 또 기관에서 연계돼서 네. 이제 이렇게 연계돼서 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 범죄의 그 어떤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먼저 가정에서 있지 이제 않을까. 부모님들의 네. 그런 양육 문제. 그렇죠. 양육 문제. 저도 좀 양육 그런 건 환경.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청소년들이 그 요즘 부모님들은 또 이제 맞벌이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시간 많고 하는데 제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케어하지 못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엉뚱한데 이렇게 빠진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해가지고 어떤 범죄로까지 또 네, 이어지고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또 하나 네. 본다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죠. 사회 환경이 이제 환경이 막 어떻게 보면 안 맞춰지고.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노출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흥가 주변이라든지 또 네. 이제 특히 네. 우리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네, 그 맞아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어떤 그 좀 유해한 네. 그런 매체들 때문에 네, 네, 네. 그렇다고 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혹시 뭐 학교에서도 학교도 교육도 문제가 또 너무나 이제 있어요.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네, 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네, 좀 네.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그게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범죄로 또 이렇게 또 빠지고 네, 범죄 네. 행위를 또 어떻게 보면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네요.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인성을 좀 다뤄주고 인성이 제대로 대하는데 돼야 되는데 그런 학교 교육이 쪽보다는 인성교육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네. 조금 비중도 좀 줘야 하는데 네.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또 이제 음.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네, 네. 자, 우리 이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범죄 문제는 가정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사회의 어떤 환경 문제 네. 또 이제 세 번째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이제 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청소년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좀 선행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네. 어떤 교육의 어떤 교과목에도 아까 인성교육도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것도 중요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소통과 관계 네. 그런 것이 그 좀 관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걸 부모가 눈치를 채야 하고 또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아이가 부담 없이 부모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먼저 되어야 그러니까 된다는 생각이 가정에서부터 들어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하는데 네. 이게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어떤 소통의 벽이 이제 네. 있기 때문에 좀 생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해결해야 한다. 알아채지 못해요, 부모가. 부모들이. 네. 그러면 당연히 겉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 그러면 이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자녀의 어떤 어려움이 뭔지 이렇게 좀 눈치껏 좀 발견하게 되면은 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네. 풀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청소년기에는 당연히 발달 과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청소년기에 해야 될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성이 있을 때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의 특성이 어떻다는 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혹시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고 이해를 해주면 아이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문제 행동을 아이들이 느꼈을 이제 때 외부에서 문제 행동을 조금 이제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 그렇죠.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할 거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에 또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또 시켜야 하고 여러 알겠습니다. 가지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은 가정에서 어떤 아이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해서 네. 문제를 좀 빨리 파악하고 네. 그래서 또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잡아주고 또 학교에서도 조금 어떤 인성교육 쪽에 굉장히 좀 네, 어떤 네. 중점을 두고 네, 좀 네. 한다면은 네. 우리 청소년 범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청소년들 내담자 중에 혹시 네. 이제 그런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또 아니면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네. 여기를 찾아온 또 네, 내담자들이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그 한번 사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 성폭력은 여기 이제 조그만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성폭력에 대해서 오픈은 못할. 없다라고 봐요. 네.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스마트폰 네. 이제 그건 그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과몰입이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중독하면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네. 때문에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과몰입, 하는데 예.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제 펜모에 스라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엄마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편의점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낮에는 이제 다른 투잡을 해야 돼요. 어차피 생활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면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밤에 음. 애가 들어오면 이제 또 편의점 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혼자 있으니까 학원 갔다 오면 엄마가 밥 차려주는 밥 먹고 이제 엄마는 출근하고 혼자 있으니까 뭐 합니까?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익명성 또는 어느 누구도 타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깨워서 학교 보내기도 힘들고 엄마도 피곤하니까 애에 대해서 좀 많이 방치를 하고 이제 케어를 포기를 못 하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니 이제 한 5시간 정도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뭐 게임을 하는 것이 네, 5시간 하루에 하는 5시간 이상을 걸로 나오길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너를 볼 때 이런 상황인데 너가 앞으로 이거를 꾸준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런데 이 아이가 참 감사하게도 저는 평생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줄이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미술 치료를 매개로. 그러면 선생님이 너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시간은 7개월, 8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왜냐면 왜냐면 이 과몰입에 대한 상황에서는 단기간 치유는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정말 10분 줄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줄이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도 줬어요. 이제 스마트폰 막 선생님하고 시간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은요 본인이 정했어요.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느 시간에서부터 어느 시간까지 안 하고 잠자고 잠자기 어려우면 책을 들고 왜냐하면 책 보면 애들이 잠졸려요. 그래서 책을 들고 자는데 잠자기 힘들고 스마트폰 하고 싶으면 제가 밑그림을 줬어요. 색연필하고 밑그림을 해가지고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종류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거기다 색칠하기 하고 나서
스티커 붙이기. 그러면 스티커 몇 장씩 붙여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선물을 주든지 이제 보상을 뭐 네, 드리고. 네, 강화물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0분 줄이고 20분 줄이고 30분 줄이고 그래가지고 끝머리 이제 마무리할 정도까지 그러면은 한 몇 개월 정도를 한 6개월 정도 하니까는 많이 2시간 정도까지 단축을 했어요. 네, 2시간만 하는 걸로. 지금은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 잘 적응하고 잘 적응해요. 잘 아이고. 적응하고 공부는 많이 못하고요. 그 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가서 그 IT 계열로 공부하겠다. 어쨌든 이런 또 식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좋아하니까 네, 그쪽 그쪽으로 쪽으로. 하겠다 이런 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상담 기법을 통해서 네.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치유를 하고 있네요. 네, 네. 교수님, 네. 요즘 보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극단적인 행동, 그러니까 네. 어떤 자살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저도 여성 청소년과 현직에 있을 때 이제 과장하면서 보면은 네. 자해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이런 행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최근 동향을 보니까 정말 삶의 만족도가 네. 정말 OECD 국가의 꼴등이에요, 꼴등.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네. 자기 현재 그 어떤 생활, 청소년 네, 생활 만족도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학교 성적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학교 성적.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면 학업적인 스트레스, 네, 그게 부담이 엄청 강하고. 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만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의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이 낮아요, 아이들 상대적으로. 이제 각자 우리 그래서 청소년들이. 네,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거는 높은데 우리 아이는 잘할 수 있어, 잘할 것이야,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어떤 기대치, 기대감에 맞춰야 하는데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그게 안 따라주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과 학교 성적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부모가 기대하는 거에 맞춰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 또는 거기에 따른 부모가 나에게 해야 되는 기대치를 못 맞춰주기 때문에 또 부모한테 나만 핀잔 들고 또 하면은 그게 스트레스, 우울로 또 다가오고. 그거예요, 바로 우울감. 그래서 나만 없어지면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극단적으로 성적표 받는 날 올라가서 또 투신하고 해버리고. 그리고 또 자해하는 경우는요. 이제 그거하고는 또 다른 측면인데 너무 소외돼요.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어느 부류에서든지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라는 의미에서 자해를 해요.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세게 하지 않아요. 적당히. 사람들이 이거 하면 손목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깜짝 놀리죠. 피를 보면 놀라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제 어느 학교 E클래스에서 있던 상황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쪽 선 저쪽 선 번갈아 가면서 네,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네. 우리 이제 자해 행위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네. 여기서 이제 그만 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렇게 또 진행돼요? 상담 프로그램은 위기 상담으로 접근을 하죠. 네, 위기 상담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자존감도 하락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깊이 심층적으로 아이하고의 라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네 편이고 나는 내 편이기 때문에 너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너가 나의 모든 것이다. 교수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내담자 청소년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접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문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정이라든지 또 사회, 학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제일 먼저 우선 개선이 돼야 할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음. 개선돼야 할 문제가 있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네. 저 역시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모들 많이 만나고 네.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가정이라고 봐요. 가정이요.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가 원만해야만이 아이들도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이 되거든요. 부부간의 문제가 생겨서 가정불화가 생기면 아이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혼이라는 문제, 부모에게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이혼하지 마세요라는 말들이 쉽게 나와요. 애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애들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라는 걸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담 내담자 청소년들 중에는 그 부모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갈등 관계 그러니까 네. 이혼을 뭐 하려고 한다라든지 네. 했을 때 아이들이 그 눈치를 채고 자기 힘든 것을 또 여기 와서 하소연을 또 하나요? 네, 그럼요.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결혼할 때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 출산은 그렇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 교육을 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우리나라도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건 하거든요.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십니까?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 결혼하기 전에 애비 네.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네네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네. 어떤 의무적으로 어떤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그 부모 되기 위한 어떤 예비 부모 교육을 네네. 통해서 자녀의 어떤 양육이라든지 다 들어갈 네.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맞벌이가 네, 좀 네, 많다 네. 보면은.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인증서를 딱 받아가지고 왔을 네. 때 정확히 이제 혼인 혼인신고도 신고를 할 수 되고 있도록. 그렇게 네.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맞아요. 요즘 이제 젊은 어떤 부부들이 서로 이렇게 좋은 어떤 관계에서만 서로 두 사람이 좋은 관계에서만 결혼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이제 각자의 어떤 자기 생활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아이들은 또 이제 뭐 이렇게 시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친정부모님들한테 대리모. 네. 대리모라든지 네. 그런 분들한테 맡겨져서 길러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아이들하고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청소년들은 이제 자랐을 때 네. 이렇게 또 이제 범죄에 쉽게 또 빠지고 노출이 되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스마트폰 중독도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셨어요. 정말 그래요? 전문가이시니까 뭐 아니요, 그러면 그러시긴 이제 부모 하겠지만 일단은 부모 교육이 이제 우선시 우선 돼야 네, 한다. 네, 그렇게 네. 이제 네. 또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교수님, 이제 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상담해 오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까 이제 그 가정과 사회 또 학교가 이제 또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대담 시간이 이제 네.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혹시 청소년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요. 감성이 메말라가고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이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목적은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서로가 관계 맺음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이건 우리 자녀이건
관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께 자식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식은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자식과 부모의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문제 행동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범죄나 어떤 큰 문제에 있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가정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부모님과 자녀의 어떤 관계 형성이라든지 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랬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로부터 또 이제 예방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안전하게 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그런 또 이제 정보를 또 제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면화 교수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적 문제와 또 이제 상담 치유를 통해서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한 그런 정보를 이제 들어봤습니다. 자,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8번째 박병무와 함께하는 심경찰TV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